여기서는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분석 방법인 복잡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간 복잡성, time complex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알고리즘이 효율적인가를 우리가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의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알고리즘이 빠른가, 효율적인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 복잡성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면 얼마나 알고리즘이 효율적인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보면 시간 복잡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로 가면 일로 갈수록 어떤 거죠? 시간이 알고리즘이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O1은 O 로그 n보다 효율적이다는 거고요. O 로그 n은 ON보다 효율적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ON은 O 로그 n보다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n 로그 n은 n 제곱보다 효율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떤 알고리즘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1만큼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O1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ON은 뭘까요? 자료의 크기가 이렇게 증가되면 시간도 이렇게 증가되는 거죠.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 시간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시간 복잡성 또는 시간 복잡도 또는 time complexity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척도로서 시간 복잡성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복잡성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알고리즘이 얼마나 시간 복잡성을 갖는가, 복잡도를 갖는가를 추측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것처럼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O죠. O인데 이제 대문자 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빅 O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건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다음에 세타.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들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게 시간 복잡도가 복잡성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O1입니다. O1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 크기가 아무리 자료의 크기가 처리해야 될 입력 자료의 크기가 늘어나도 시간은 어떻게 해요? 항상 1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 자료의 크기에 상관없이 상수 시간을 갖는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n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즉 n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크기니까요. 자료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수행 시간은 급격히 증가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거예요. 급격히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로그 n이고요. 하나는 로그 n이면 하나는 로그 n이고 하나는 n이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로그 n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로그 n이 여기는 on이 로그 n보다 훨씬 더 복잡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로그 n 알고리즘이 수행 시간이 ON보다 적다. 다시 말해서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효율성을 표현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O 노테이션을, 빅 O 노테이션을 사용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계산을 15번 할 건가, 15번 하는 알고리즘이 있고 25번 수행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n의 크기가 15나 25를 보면 당연히 뭐 15보다 25가 더 크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즘에 컴퓨터 보면 15개의 자료를 처리하는 거나 25개의 자료를 처리하는 거나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25번 반복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거나 15번 반복해서 처리하는 거나 수행 시간은 거의 요즘 컴퓨터 속도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결과가 그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n의 크기가, 자료 크기가 큰 경우만에 한해가지고 고민을 하면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결과의 그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리 속도죠. 처리 시간에 결과의 크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뭐냐면 수행 시간에 영향을 주는 큰 요소를 n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크기가 큰 n을 고려해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제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할 거냐면요. 지금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자료의 크기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크기가 뭐 10입니다. 크기가 10인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특정한 값을 우리가 검색하고 싶은 거, 발견하고 싶은 거,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보면요. 자, 내가 찾고 싶은 게 5인데 5가 어디에서 발견됐어요? 맨 앞에서 발견됐죠. 아마도 자료를 찾을 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료를 찾기 시작했으니까 아마도 첫 번째 배열의 첫 번째 것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5가 바로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계산은 뭐냐면 비교하는 거죠. 현재 읽은 값이 내가 찾으려고 하는 5와 같은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한 번 비교를 했으니까 비교 횟수가 1회예요. 그러니까 자료의 크기는 10이지만 얘는 항상 한 번만에 자료 크기는 10이지만 한 번만에 결과가 나온 거죠. 뭐 여기서 물론 자료 크기가 1000이라도 이게 맨 처음에 위치해 있다면 어쨌든 한 번만에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베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경우를 생각하면 여기서 5를 찾는 것은 한 번만에 찾았으니까 맨 앞에 있는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5, 1이라고 합니다. 빅 5, 1. 그런데 이번에는 43을 내가 찾고 싶어요. 그래서 보니까 비교를 쭉 하다 보니까 비교를 몇 번 했어요. 마지막까지 와서 즉 10번 자료의 크기가 10개인데 10번 비교를 한 다음에 43을 찾은 거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 어때요? 맨 마지막에서 찾았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크기가 자료의 크기가 n이면 여기 있는 것처럼 5n만큼 걸린다는 거고요. 평균 얼마만큼 걸리겠어요? 평균? 뭐 몇 번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반절 비교하면 되니까요. 자, 어떻게 비교하면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는 한 번 처음에 발견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두 번째 발견될 수도 있고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뭐 n번, 10번째 발견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n번 시도를 했을 때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한 번 발견될 수도 있고, 두 번 발견될 수도 있고, 뭐 n 번 발견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보면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n 플러스 1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절 정도 비교하면 이제 그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시간은 5n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보면 그 반절 평균적으로 보면 균일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게 중간 정도 반절 정도 검색하면 되는데 이게 그 평균적으로 보면 이게 첫 번째 발견될 수도 있고 그 마지막 발견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전체 비교 시간은 여기 있는 거죠. 뭐 어쨌든지 간에 2분의 n 플러스 2분의 뭐 n이지만 2분의 n 플러스 1이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n번 만에 어쨌든지 간에 비교할 수 있는 거죠. n번 만에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집을 출발해서 학교까지 올 때 보면요. 먼저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다시 뭐 버스를 타고 학교를 온다 그러면 자 어때요? 내가 버스 평균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지하철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버스 한 20분 걸린다 그러면 평균 50분 정도 걸리죠. 그런데 아주 운이 좋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 여기서 얘기하는 10분, 20분은 뭐냐면 그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운행 시간은 뭐 5분. 실제 그 버스 타고 이동하는 시간은 5분이고, 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5분이고, 그 다음에 버스는 만약 여기 있는 것이 10분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버스 오자마자 타고, 지하철 오자마자 타고, 그 다음에 버스 오자마자 타고 그랬으면 얼마요? 실제적으로 보면 30분 안에 올 수 있지만, 어때요? 평균적으로는 얼마만큼 걸리는 거예요? 50분 걸리는 거고요. 근데 최악의 경우는 어떻죠? 지금 버스를 타자마자 버스를 타러 왔는데 버스가 놓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 버스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 그렇죠?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려고 왔는데 지하철이 바로 떠났어요. 그럼 그 다음 지하철 와가지고 타고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 다음 다시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버스를 놓치고 어때요? 그 다음 버스를 타고 왔다. 그러면 아마도 뭐 70분 정도 걸릴 수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심한 경우는 어때요? 100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겠죠. 특히 버스 같은 경우에 보면 배차 시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 어느 정도 집에서 학교까지 오냐라고 하는 걸 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 최소한 적어도 얼마만큼은 걸려요 라고 합니다. 자, 적어도 그렇죠? 이거 많아봤자 뭐 좀 더 얘기하면 최소 얼마 걸리고 최대 얼마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친구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친구랑 약속을 했다 그러면 최소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최소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버스 오자마자 타고 지하철 오자마자 타고 버스 오자마자 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좀 긍정적인 친구라고 하면 아마 평균 시간 정도를 걸린다라고 얘기할 거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때? 최대 이 정도는 걸릴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얼마만큼 걸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최악의 아무리 안 좋은 경우에도 이 시간을 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도 여기 있는 것처럼 최선의 경우, 최악의 경우,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계산할 때 보면 로그 시간 걸린다, 리니어한 시간 걸린다, 로그 n만큼 걸린다, n로그 n만큼 걸린다, 2차 시간 만들, 즉 다시 말해서
n의 제곱만큼 걸린다, n의 3제곱만큼 걸린다, 지수 시간이 걸린다, 그 다음에 팩토리얼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알고리즘들을 여기 보시면 요 정해진 복잡도 카테고리에 한번 넣어보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여기 어떠한 복잡도 카테고리에 들어가는가를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래프를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빅 O, 그 다음에 오메가, 세타라고 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분석할 건데요. 자, 그래프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어떤 GN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GN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있을 수, 이렇게도 있을 수,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 GN의 경우에서는 여기 보면 여기는 GN을 보죠. 이게 GN이라고 한 함수를 보면 어때요? 자, n의 크기가, 자료의 크기가 n보다 큰 경우에 한해 큰 n에 대해서, n보다 큰 n에 대해서, 대문자 n보다 큰 n에 대해서 어때요? 자, GN보다 큰, GN보다 큰 CFN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GN이라고 하면, GN의 수행 시간은 여기 있는 것처럼 CFN이라고 하는 것보다 절대 크질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여기를 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어때요? 이게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경우에도 어때요? 얘를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게 이게 뭐냐면 상한값이라고 합니다. 이 상한값을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빅 O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알고리즘의 수행시간이 GN이라고 하는데 GN은 절대 크기가 N보다 큰 경우에 있어서 CFN보다 절대 작아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알고리즘이 좋아도 여기보다 어때요? 낮아지진 않는다 라고 할 때. 즉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이 가장 최선의 경우에도 여기를 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의 하한 값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오메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는 뭐죠? 여기 있는 것처럼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이 여기 있는 것처럼 DFN과 CFN 이 중간 사이에 항상 있더라. 어때요? 얘는 자 크기가 n인 경우에 있어서 크기가 n보다 큰 경우에 있어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이 이 두 개의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세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어떤 그 최대에 걸릴 수 있는 최악의 그 수행 시간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O라고 하고요. 빅 O라고 하고 최선의 수행 시간을 결정하는 것을 오메가 그 다음에 평균 수행 시간을 결정한 것을 세타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 O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5번 반복하나 25번 반복하나 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결과에 영향을 주는 크기가 큰 N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고민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빅 O라고 하는 것은 빅 O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뭐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그러니까 n이 이렇게 쭉 증가되게 되면 n의 값이 이렇게 쭉 증가되게 되면 자 이런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처럼 n의 값이 쭉 증가되게 되면 요러한 형태의 추세를 보인다. 요러한 형태를 보이더라 값이 그것을 표현하는 게 빅 O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빅 O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면 빅 O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빅 O가 계산되는 거, 빅 O를 표기하는 방법을, 빅 O는 뭘 표현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어퍼 바운드를 표현한다라고 하고요. 이 어퍼 바운드는 를 표현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점근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점근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즉 주어진 함수가 있어요. 이게 fn에 대해서 어떤 fn이 있는데 이 fn이 있죠. fn이 있는데 이 fn은 어떠한 성질을 만족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함수 fn에 대해서 gn이라고 하는 gn이라는 함수가 여기 있는 것처럼 BOFN에 속한다라고 하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m보다 큰 모든 정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여기죠. m보다 큰 모든 정수에 대해서 gn보다 큰 뭐가 있냐면 c 곱하기 fn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n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c 곱하기 fn인 함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c는 실수값이 되는 거고 0보다 큰 실수값이 되는 거고 n은 항상 양의 정수가 0보다 큰 0을 포함한 의미 아닌 n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CFN은 어때요? GM보다 무조건 크죠. 그렇죠? GM보다 큰 함수가 하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하고 어느 경우에 존재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m보다 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대문자 n보다 큰 n에 대해서 무조건 어때요? CFN이 GM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 GN은 여기는 GN은 자, big O FN이다 라고 합니다. 자, 또는 GN은 big O FN에 속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GN이 big O N에 속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GN은 FN의 big O다 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함수의 어떤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 함수보다 큰 상한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한값을 결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빅O가 되고요. 자, 여기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요. ON이 그러면 GN이 ON에 속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GN이 있는데 GN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어떤 특정한 N에 대해서 자, GN은 자, C N제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GN은 C N제곱에 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GN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N제곱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CN제곱보다 작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소한 CN제곱에 속하니까 GN은 CN제곱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보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잠시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CFN이니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해보죠. 그럼 어떠죠? 자, n일 때 어떤 값이 자료의 크기가 n보다 큰 값에 대해서 큰 값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gn은 c의 fn이니까요. 이거 여기 있는 것처럼 n이 fn이 cn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GN의 상한값, GN보다 큰 여기 있는 것처럼
fn 제곱이 존재할 때 우리는 뭐냐면 gn이 on에 속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gn은 2차 함수 cn 제곱보다 기울기가 낮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gn은 cn 제곱보다 항상 작은 값을 n 이상인 값에서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on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크기 n에 대해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이 어때요? fn보다는 작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on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걸려도 최악의 경우에 n번 만에 알고리즘이 수행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n번 수행하면 여기서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지만 알고리즘이 종료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자, n제곱 플러스 10n n제곱 플러스 10n이 빅 O n 제곱에 속하는가 한번 계산해 보죠. 이거 뭐 듣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n제곱 플러스 10n이 어때요? 2n 제곱에 보다 작거나 같죠? 그렇죠? 이 식을 만족하는 n이 있는가만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n을 나누면 n을 빼면요. n을 이렇게 넘기면 자, n제곱은 10n이니까 10의 n이죠. 그러니까 n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c가 2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c가 2고 n이 10보다 크다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c가 2고 그 다음에 n이 10이라고 하면 이 조건은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n제곱 플러스 10n은 빅 O n제곱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n제곱 플러스 10n은 자, 뭐보다 작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11 n제곱보다 작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C가 11이고요. n이 얼마예요? n이 1이면 그러니까 1보다 큰 모든 값에 대해서 이 조건이 만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n제곱 플러스 10n이 있는 것처럼 n제곱에 속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을 이제 여기 n이라고 할 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어떤 함수 gn이 있는데 gn보다 큰 수행 시간이 큰 여기 있는 것처럼 cfn이 존재하면 n보다 큰 상태에서 존재하면 이럴 경우에 무조건 gn은 fn에 속한다 라고 하고 이거를 gn은 빅O fn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n제곱이 있고요. n제곱 플러스 10n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자, c는 2가 되어 있고요. c는 2가 되어 있고요. c는 2가 되어 있고 n은 10이니까 어떤 거죠? n제곱 플러스 10n은 어떤 거예요? 자, n제곱 n제곱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n제곱에 보다 작거나 같은 n제곱 플러스 10n이 존재한다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n이 10일 경우에 다음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제곱 있고요. 5n제곱 있고 5n 이거 맞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c가 5고 그 다음에 n을 0이라고 하면 n보다 n이 0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이거 만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것처럼 만족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모든 n보다 n이 0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어때요? 2분의 n-1이니까 당연히 2분의 n보다 작을 거 아닙니까?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c는 2분의 1이 되고요. n이 0이면 모든 n이 0보다 큰 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걸 만족하니까 어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c가 2분의 1 n제곱이 되잖아요. 이게 c니까 이것이 어때요? 5n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tn은 5n제곱에 속한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잠깐 여기 있는 부분들을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함수들이 어때요? 비고 n제곱에 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로그 함수도 이 함수도 n 로그 n도 사실 속하죠. 그리고 n제곱, 4n제곱, 6n 제곱 플러스 9, 5n 제곱 플러스 2n 다 여기 사실은 5n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오메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메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함수 gn이 있을 때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결정하는 함수 gn이 있을 때 gn보다 작은 하한 cfn이 존재할 때 이것을 우리는 점근적 하한이 존재한다. 로바운드가 존재한다라고 하고요. 이건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n보다 큰 n에 대해서 n보다 큰 모든 n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gn이 어때요? gn이 존재하는 거죠. 어떤 gn이냐면 c 곱하기 fn보다 큰 값을 갖는 cn이 존재하면 이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gn은 오메가 fn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gn은 오메가 fn이다. 함수 fn이 오메가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gn이 오메가 n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뭐예요? 어떤 n이 있는데 어떤 큰 의미의 n이 있는데 n보다 큰 값에 대해서 cn제곱이죠. cn제곱보다 큰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하한 값보다 큰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n에 대해서 fn이 이게 이제 gn이죠. gn이 fn보다 큰 값을 갖으니까 얘는 뭐예요? 하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5n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크기 n에 대해서 입력 크기가 n일 때에 대해서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은 fn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최소 가장 빨리 하면은 fn 안에 수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fn은 하한 값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ON에 속하는 함수들은 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빅세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빅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한도 아니고 하한도 아니니까 타이트 바운드 범위 안에 어떤 범위 안에 속한다라고 하는 평균값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함수 fn이 있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빅 세타 fn은 비고 fn과 오메가 fn의 교집합이 관계를 갖는다.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비고 fn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메가 fn이죠. 얘를 상한이라고 하고 얘를 하한이라고 했으니까 상한과 하한 사이에 어떤 함수 fn이 존재할 때 이 fn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오메가 fn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CFN 그 다음에 DFN보다 CFN보다 크고 DFN보다 작거나 같은 GN이 존재할 때 우리를 이것을 빅세타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GN이 세타 FN이라고 하는 거라고 할 때 GN이 세타 FN에 속한다라고 할 때 GN은 FN의 차수다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오메가 n제곱이면서 비고 n제곱이면서 얘는 오메가 n제곱이죠.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이 tn 시간 함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세타 n제곱에 속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한을 표현하는 CFN 하한을 표현하는 CFN과 상한을 표현하는 DFN 사이에 여기 있는 것처럼 n보다 큰 n에 대해서 GFN이 존재하죠.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오메가 FN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오메가 FN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빅 N 제곱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오메가 N 제곱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 N 제곱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 자, 오메가 비고, 그 다음에 오메가,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